여러분 안녕하세요. 최근 테슬라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단기 상황만 보면 불안하지만 다른 각도에서 보면 오히려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차분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안내드리겠습니다. 시장 변동성이 큰 구간에서는 감이 아니라 근거 있는 정보가 수익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더보기 버튼에 링크 하나 남겨두었습니다. 설문 작성해 주시면 제가 직접 정리한 디관 수급, 주도주 흐름, 다음 랠리 후보 리스트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어요. 영상에서 다 말하지 못한 내용까지 모두 담아놨으니까 투자하시는 분들은 시청 후 꼭 챙겨가세요. 먼저 테슬라의 주요 시장에서 판매가 고르게 약해졌다는 점이 가장 눈에 들어오는데요. 유럽에서는 10월 기준 판매가 절반 가까이 줄었고 중국에서도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한때 가장 탄탄했던 미국 시장도 다시 감소세가 나오기 시작했죠. 모델 3와 모델 Y 중심의 단일 라인업이 경쟁이 심해진 환경에서 확장성을 이뤘다는 말이 나옵니다. 소비자들의 선택지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테슬라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죠. 이런 흐름을 바라보는 시장의 시각도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보조금 축소, 금리 부담, 경기 둔화 같은 요소들이 테슬라의 인도량에 직접적인 압력이 되고 있지만 중장기에서는 전혀 다른 부분에 무게를 두는 분석도 많아지고 있는데 특히 FSD, 로보택시,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여혈에서의 기술 전개 속도는 테슬라가 기존의 자동차 판매 구조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으로 읽힌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그 방향은 실제 운영에서도 확인됩니다. 머스크가 오스틴에서 운행 중인 로보택시를 다음 달 거의 2배 수준으로 늘리겠다고 밝힌 배경에는 단순히 서비스 수요를 맞추는 차원을 넘어 실제 주행 데이터를 더 빠르게 축적해 서비스를 안정화하겠다는 의도가 담겨있다 해석이 많습니다. 후기 사용자들이 겪었던 긴 대기 시간이나 이용 제한 문제도 차량 규모가 커지면 상단 부분 해소될 가능성이 있죠. 실제 경쟁사들이 도시 단위에서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도 더 넓은 지역에서의 운영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테슬라가 최근 광고 전략을 손본 부분도 시선을 끄는데요. 그동안 거의 모든 비용을 기술 개발에 집중시키고 홍보는 커뮤니티 기반의 자발적인 확산에 맡겨왔던 회사였죠. 그런데 최근에는 FSD를 중심으로 한 광고가 X 플랫폼을 중심으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머스크의 보상 체계 안에도 FSD 유료 구독자 확장이라는 목표가 포함되어 있을 정도로 소프트웨어 중심의 수익 구조로 방향을 옮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순히 차를 많이 파는 모델에서 지속적인 구독 수익을 확보하는 모델로 기업 체질이 바뀌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죠. 로보택시의 최신 버전에서는 차량 내부에 EDO와 오디오 데이터 접근 기능이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사이렌 같은 긴급 상황을 더 정확하게 포착하거나 승객 상태를 원격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단계로 해석되는데요. 전문가들은 이 기술들이 결국 안전 운전자를 단계적으로 줄이기 위한 준비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좌석에 사람이 앉아있는 감독형 서비스에서 실제 의미의 무감독 자율주행 서비스로 넘어가기 위한 하나의 기반이라는 뜻이죠. 이렇게 보면 최근에 테슬라를 둘러싼 움직임은 단기 판매 지표만으로 읽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차량 판매 기업이 보여주는 패턴과는 완전히 다른 궤도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차 판매 중심의 구조에서 소프트웨어 자율주행 기반의 서비스 구조로 옮겨가는 전환이 이미 시작됐고 오늘 다뤘던 여러 움직임들은 그 방향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도 이 변화를 조금 더 넓은 시각에서 바라보셨으면 합니다. 지금의 숫자들은 당위적인 압력이 될 수 있지만 기업이 향하고 있는 축 자체는 이전과 확실히 달라졌기 때문이죠. 요즘처럼 방향성이 불확실한 장세 속에서 어떻게 해야 안정적으로 그리고 꾸준히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눈에 띄는 대장주들, 소위 말하는 M7 같은 종목들은 이미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들어가서는 예전 같은 수익률을 기대하기 어렵죠. 하지만 진짜 기회는 항상 그 대장주들 바로 뒤에서 움직이는 수혜 종목들에게서 나옵니다. 이 기업들은 시가총액이 작고 아직 시장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조용히 움직이다가 한 번에 터질 가능성이 큽니다. 무엇보다도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하고 리스크 관리도 훨씬 수월하죠. 즉 적은 자금으로도 큰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구조가 바로 이런 종목들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지금도 테슬라 주가가 흔들리고 AI 성장세가 둔화된다는 얘기가 들리지만 실제로 시장 안쪽에서는 테슬라와 엔비디아 중심의 2차 AI 랠리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파도는 2020년이었죠. 그때 테슬라가 10배 넘게 오를 때 그 옆에서 더 큰 폭으로 움직인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배터리셀을 공급한 파나소닉, 테슬라 모터 라인을 자동화한 SFA, 충전 인프라 기업 블랭크 차징은 불과 6개월 사이에 400% 이상 상승했습니다.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보다 그 옆에서 기술을 공급한 기업들이 더 많은 수익을 냈다는 뜻이죠. 그리고 지금 그 흐름이 다시 한번 AI 산업 전체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GPU 하나로 끝나지 않았죠. 데이터 센터, 로봇, 자율주행 칩, 엣지 AI까지 완전히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엔비디아의 공급망에 있던 TSMC, ASML,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같은 기업들은 지난 1년 동안 각각 70%, 85%, 580% 이상 급등했습니다. 특히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엔비디아의 H100 GPU 서버를 조립하는 기업으로 불과 2년 전 주가 40달러대였던 게 지금은 600달러를 돌파했죠. 즉 진짜 기회는 이미 그 옆에서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AI 두뇌를 만드는 건 엔비디아, 그 두뇌를 실제로 움직이는 건 테슬라, 그리고 그 사이를 채우는 수많은 서포트 기업들이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던 건 실제 수치로도 입증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그 종목들을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구독자분들께만 공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구독자분들을 위해 제가 직접 정리한 PDF 자료를 무료로 공유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제가 실제로 투자하면서 도움이 됐던 리서치, 그리고 각종 프로젝트 분석, 차트 보는 방법까지 다 담아뒀습니다. 저와 같이 투자로 인생을 바꿔보고 싶은 분들이라면 꼭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 버튼 누르시면 파란색 링크 하나가 보일 거예요. 간단하게 설문조사 진행 후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확인 후에 수익 가능성이 가장 큰 수혜 종목 리스트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구독자 한정이고요. 음전 요구도 투자 강요도 절대 없습니다. 그냥 받아보시고 정말 올라가는지 확인만 해보셔도 앞으로 투자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보와 기회도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 좋은 말이네 하고 흘려버리면 또다시 놓치게 되는 거예요. 작은 돈이라도 작은 행동이라도 지금 시작하셔야 합니다. 5만원, 10만원이라도 시장의 흐름 안에 들어간다는 게 중요합니다. 설령 제가 소개해드린 종목에 당장 투자하지 않더라도 받아보고 직접 공부해보면서 흐름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께 큰 경험이 되고 앞으로 투자 판단을 할 때 중요한 기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작은 발걸음이 몇 년 뒤 내 삶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 제가 준비한 PDF 자료도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시면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시간 시청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